대전사관학교 조원홍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제목이요. 간도 수복의 역사적 당위성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찾느냐. 간도 수복 방안에 저희 논문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결국은 외교사 쪽으로 또는 국제정치적으로 얘기를 강조가 논리가 그렇게 끌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 집권층에서 취하고 있는 어떤 외교관하고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이 상당히 좀 언짢아하시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국가이익, 우리나라의 국가이익,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족에게 맞는가? 여기 이과에서 얘기하니까 단순히 어떤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혹시 정권적 차원의 얘기가 달라서 좀 언짢게 생각하시더라도 이건 학술적인 장소니까 쭉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저는 어떤 게 정권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제가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상하놓고 들어가서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러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천만다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저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 간도는 되찾아야 하는데 현재 이 입장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미 친중공 친북으로 나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간도를 되찾겠냐 이게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하여튼 서두나 결론은 똑같이 그것인데 이것을 조금 말로 풀어봤습니다. 문제제기 20세기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상과 간도 수복 문제.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현재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이 동삼성 혹은 동북으로 부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동북아 혹은 만주로 부르는 지역은 원래 조선 왕조 대한제국 시에 간도로 불렸던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나 일제가 1909년 9월 4일 청일 간도 협약에 의해 청이 넘긴 천선 대한민국이 미수복지 이래 된 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청일 간도 협약에 의해 빼앗긴 간도 수복의 당위성과 간도 영역의 주권 회복 문제는 21세기 우리 민족의 중차대한 정치 외교적 군사적 당면가조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도를 단지 20세기 초에 조선 왕조의 외교권이 일제에 의해 박탈당해 영토를 중국에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매우 감정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간도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이 지역이 원래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 무대여 천선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서려있는 고토로서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시적인 민족사적 안목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 안에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간도 수복의 문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는다는 영토 회복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간도를 수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는 협지, 좁은 땅을 벗어나 만주 대륙에서 반도 국가가 아닌 대륙 국가로서 또다시 웅비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간도에 대한 통시적이고 포괄적 고찰과 간도 인식은 더욱 절박한 민족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 논문은 아니지만 아까 저기 북경대학의 교수가 얘기할 때 자기들이 엉터리로 지금 동북공장하고 계속 잘못 나가면서 어디까지나 학술사 쪽으로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양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학술사는 뭐예요? 역사도 진실 갖고 얘기하는데 전부 엉터리로 해놓고서 이거 학술사 쪽 얘기니까 한국 사람 참으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북경대 교수님은 이거를 똑바로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의 문제지. 2013년 3월 시진핑이 중국의 태자망과 군부와 당의 핵심 세력의 지지를 얻어 사로이 중국 주석에 등장하면서 1978년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덩샤평 이후
2013년 2월 말 후진타오 때까지 35년간 중국이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몸을 도사리고 차분히 국력을 쌓으며 대외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표방한 도강양회, 맞은 빛을 감추고 실력을 닦는다는 얘기죠. 이거 대신에 2010년 말 중국의 GDP가 세계 제2의 경제강국 일본의 GDP를 제치고 세계 제2의 통상강으로 올라선 것에 고무되어 시진핑이 2013년 3월 주석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제2의 대국으로 행세하겠다는 대국 굴기를 천명했어요. 이러한 시진핑의 행로는 덩사평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남긴 앞으로 100년은 도강양회를 국가 영도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1997년 유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고 그의 정책 목표로 1대1로 즉 16성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구축 이런 건설이란 중국몽 실현을 내걸고 장차 30년 후 모택동의 공산혁명 100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까지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지위를 뛰어넘어 팍스 시니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2017년 3월 18일 미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시에 은근히 기뜸하기를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오만불선한 소리를 내꺼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해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 봉건왕조 시에 천자국 행세를 해왔던 상국으로서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내려 편입시키려 한 과거 봉건왕조 시대처럼 세계를 천자로 자칭해온 중국을 정점으로 한 호혜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재편하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건 현대의 20세기, 21세기의 하나의 그 국제정치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그 시대 낙후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과거에 1985년까지는 중국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진핑의 중국은 이건 완전히 야만적인 사고예요. 야만적인 사고.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죠. 속 시원합니다. 많이 두들겨 맞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놈 얼굴입니다. 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눈동자를 보세요. 미국만 없어진다면 한국은 나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말이십니까? 이 사람 실제 그랬어요. 이렇게 시진핑의 왜곡된 역사관은 한국의 선조인 동이족들, 원래 이 말은 서터에 있는 화하족들이 황하상류의 험준한 산악과 협곡에서 평원지대인 황하중하류로 유입해오면서 산동반도와 서해와 지역에서 황하중하류 쪽으로 먼저 이동해와 살고 있는 홍산 문화와 요하 문명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을 동쪽에서 이동해온 큰 화를 매우 잘 써는 인자한 사람들, 덕 있는 사람들을 고칭한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하 문명을 일으킨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인들과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초기 청동기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역들인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앞서 고조선 문명을 일으켰다. 이 고대 한족들인 화하족이 황하상류 도남계국에서 황하중하류의 산수성 인분의 토사천까지 내려와 이날 이주죠. 2015년 6월에 최종 발굴 작업이 완료된 37년을 해가지고 완료됐죠. 거대한 규모의 도사 유적지내에 세운 평양성을 돕지로 이 평양이라는 것이 중국의 넓은 뜰은 다 평양이라고 했어요. 그 이북에 있는 것만 평양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강단사학자들 항상 그 조심하세요. 황제를 시주로 여순 시대의 황제적인 군장국을 익히고 하상주 시대의 왕국을 형성할 때 서여와 일대에서 홍산 문화와 요하 문명의 고등 문화와 고등 문명을 창조했던 우리 선조들이 황하 지역으로 이동해 황제족의 국가 생활과 문명 단계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지이다 이죠. 또한 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울산대 속초 교수인 신양하 교수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에서 시기적으로 약 5,000년 전에 탄생한 한국 고대사의 고조선 문명은 고중국 문명, 즉 황하 문명보다 약 1,000여 년 앞선 문명으로
중국 문명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또 중국의 문화공무장, 이분 잘 보세요. 준무지 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요 1985년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홍산 문화는 동이적인 문화이며 한국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후손이며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공언했어요. 우리로 보면 문화공보부 장관이 자기들의 국회에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건 삼성 상생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로 나온 걸 제가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한국 상고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제아의 저명한 사학자 김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문명인 흑룡관 문명과 요하 문명은 환웅의 신시문화유산이라고 2018년 11월 5일 역사의병대 아카데미 상고사 강의에서 역사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역사의병대 창립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단군조선의 실제도 부정하는 웃지 못할 한국 최초 단군조선 연구학회로 교수 행세를 하고 있는, 저는 교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강단사학의 제3세대 또는 4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신민사관론자 한국교원대 역사학과 송호정 교수는 이를 진정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예? 이 사람은 지금 저기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이 있지, 그 단군조선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편 2016년에 미 허드슨 전략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미카엘 필스베르는 100년간의 마라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대체하라는 중국의 극비 전략에서 중국이 마쩌동의 공산혁명 100주년 주기가 되는 2049년, 지금부터 한 30년 후죠, 말까지 6번 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와 일본을 공산화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진핑 생각이에요. 이게. 예. 이 뭘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을 뭐 좋다고 그랬다고 합니까? 이거 우리를 공산화 시키겠다는데, 한반도 일본을 공산화하여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일개성인 조선성으로 만들겠다. 조선성 만들고, 또 일본의 규슈와 혼슈 서반부는 동해성으로 만들고, 나머지 일본 땅 반은 일본 자치주로 삼아 동북아에서 중국을 맹주로 한 공산연방체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서강대 사학과 전인각 교수도 현대 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보패나 100년의 실험에서 시진핑이 장차 모택동과 스탈린에 못지않게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전체주의 공산사에 해독을 끼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예단했습니다. 네, 이것도 화보에 나왔던 걸 제가 다시 확인한 것이죠. 동북아시아 미중 대결과 한국의 간도 수복 전략, 여기에 제 얘기가 나오는 중에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통해 21세기 중반까지 주도 면밀하게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을 미국은 담 넘어 불구경하듯 반감만 하고 있었을까? 미국 하버드 대학 저명한 정치학 교수이며 전략이론가인 그레엄 앨리스는 튜키디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미중 간의 필연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작년이죠, 장차 미국과 사로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간에는 피치 못할 튜키디스 덫에 걸려서 미중 두 나라가 언젠가는 전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집권 초에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달에 앨리슨 교수를 그의 집무실에 불러 대담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의 현 정권이 미국의 주한미군과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에, 중국 눈치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에 실망해서 전략적으로 일본만을 고소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국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중국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을 중국 세력권에서 아예가 세력권 떠맡기겠다 이게야. 지금 현재 미국 세력권이 아니라 중국에 떠맡기겠다 하니까 앨리슨 교수는 정색을 만류하며 한국은 동북아에서 일본보다 더욱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하고 활력이 넘친 큰 나라입니다. 빅 간토리입니다 라고 역설하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국간 인식과 동북아 전략 구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주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11월 7일 이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3일 무모하게도 수소폭탄 실험을 곁들인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후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공격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ICBM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다들 아시는 거죠. 이때 트럼프는 김일성 우상숭배 사교 집단으로 전락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크게 느껴 북한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의 전환, 레짐 체인지를 꾀함은 물론 이 기회에 중국의 배후 조정을 받아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한 남북한 세계질서 교란자 북한을 중국 진영으로부터 빼내서 동북아 한미일 자유진영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이른바 진영 전환, 블록 체인지까지 강구하게 됐죠. 그래 그는 2017년 9월 23일에 총 중량 18,144kg에 달하는 핵포탄 16발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포함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동해안 북한 영해를 넘어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한북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 상공까지 비행하고 돌아가게 해서 사실상 일부가 때려 부셨어요. 신문에 안 났지만 그 범베스트 한 발을 때렸습니다. 돌아가게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참수해버리고 참수하면 다 아시다 목 다버리겠다는 거죠.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위협을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비핵화 이것이 뭐 CVI도 완전히 그 핵 폐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FFAD 뭐 이렇게 우리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협상으로 나아가 했는데 이런 트럼프가 앨리슨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북한을 중국 진영으로부터 끌어내 대중국 봉쇄 전략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 폴리시에 활용을 위한 결단의 일환이었습니다. 화보에 이렇게 나오죠. 지난 6월 12일 날 나오는 화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시점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2016년 11월 들립니까? 예. 미 대통령 선거에서 마땅히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의 힐러리가 낙선되고 세계 무역 통상주의를 반대하며 미국적 애국지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무명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 제1방송 폭스뉴스의 예측대로 쪽집게처럼 맞춘 이충근 박사 그래서 유튜브상에 많이 강론하는데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외교 노선으로 현 집권 중처럼 어설프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감정을 부추기며 국제적 문제화가 된 북한의 김정은을 감싸고 놀며 시대착오적으로 반미, 친북, 친중 외교 군사 노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친미, 반중 노선을 견지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라고 경고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주도로 21세기에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북한의 그러한 주사파의 통일이 아니고 우리에 의한 통일이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통일된 한국이 붕괴되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 쪼개져야 돼요.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허점을 틈타서 민족의 수건인 간도를 수복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음도 주안해야 할 것입니다. 요 잠깐 이제 이렇게 동영상 보이는데 이충근 교수 엄마를 그대로 옮겼는데 형식적으로 기분 나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정권의 자원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이미 얘기했어요. 2010년에 그의 100년 후에 세계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 이 책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뭐냐? 2020년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에는 중국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고 분열되고 난 데는 한국이 통일되고 만주까지 수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미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주장했어요.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예정원처럼 그 다음에 코소보 사건이 터지고 다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그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전략지 스트라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매달 나오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소련이 언제든 망할 거다. 다 예측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이 친구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예? 이게 맞으면 대국 주권, 국제 정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친북 내지 종북 정책은 대만계 미국인 변호사인 매파 시사평론가여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유명한 고든창으로 하여금 지난 10월 13일 한 두 달 전이겠죠. 폭스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겠지만 그를 대표로 손실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요. 마치 그는 김정은의 악마적 의도의 통역자이자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닌 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마치 대변인 에이전트란 말 그런 말 쓰잖아요. 자유주의인 대한민국을 이룰 수도 있다. 예. 이게 독일 그런 마치 그 독일 방송에서 나오고 일본의 그 후지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북한의 침략에 앞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의 벽을 허무는 짓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많이 때려부셨죠 지금. 예?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라고 조사하게 됐다. 또 독일 수도 베를린에 발행되는 독일의 대표되는 보수계 종합신문 디벨트 이거 말이죠. 2010년 10월 12월 동안에 수차례의 논평을 통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가 맹위를 떨치며 헬조선, 지옥조선을 외치고 사회주의가 답이라든지 또 시군령들이 좌편행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자 한국은 국가 자살의 길, 이 독일말로 베크쯤 슈타츠 모르트라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 국가가 자살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들어섰다라고 논평을 냈는가 하면 일본의 후지 TV도 이런 논조의 방송을 수차례 내보내긴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그거 따라했죠. 이처럼 자유세계의 언론 및 통신사들은 현 한국 집권 중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이 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다. 저도 갈망하는 겁니다. 저도. 예. 필자가 굳이 외국계 언론 방송사에 비친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을 인용하는 까닭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반미 친북 친중 외교군 산업선이 장차 대한민국의 안보 지원과 국가 발전에 그 얼마나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심히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또는 열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부유한 나라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행복의 지겨워 그런 인간 지옥의 노예 세상으로 되돌아가자고 윤택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외치며 사회주의가 답이고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절규하며 헌법조문에서 자유를 없애고 죄송합니다. 예. 또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각자의 인물 우남 이승만을 업적을 지우고 반면 민족 상전의 6.25 전쟁을 일으켜 300만 이상의 인명을 앗아가고 수천만의 이산 가족을 낳은 김일성, 본명 김성주, 진짜 김일성은요 김광주입니다. 보천포전투도 김광주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다 가짜입니다. 이북 광산 김실계의 유일지배 사교 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보다 북한 김일성 공산 독자정이 역사적 정성성이 있다고 그릇되게 평가하는 소위 그 정교조 선생님들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지닌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역사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필연 천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래 온갖 갓난을 극복하고 70여 년간 자유민주 개방사회와 시장경제 체제를 애써 굳히게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 선진국들의 회합인 G20에 들게 된 대한민국을 하필이면 아프리카의 최빈국 경제 수준밖에 안 된 낙후된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풀이로 덥석 껴안고 같이 살겠다고 하겠는가. 정치사회 이념과 체제 그리고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북한 공산 체제와 어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북한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기보다는 가공대가 조작된 백두대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일성 민족으로 자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유치하게 북한 교조적 집단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끼어들 틈이 있느냐 말이죠. 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백두 혈통을 주장하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추종자들을 당장 통일의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죠.
그러므로 북한과 조급하게 통일을 미뤄 공묘를 바라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성급하게 통일련이 초래할 참담한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낭만적 민족주의 분위기 띄우기와 감성풀이로 우리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조주의적 주사파 집단이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 생각해온 인생관과 민족관과 세계관을 정상인들이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의식 수준으로 승화되도록 자유시민이 진행할 시민 정치 교육을 꾸준히 지켜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순화될 때까지 북한 주민 전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인내심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그럼 쭉 나가서 이제 건너뛰고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우리가 이렇게 저 예멘처럼 지금 현재 500명 와 있는데 이 꼴이 되고 싶습니까? 예. 예. 이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결론으로 들어가세요. 결론으로. 이게 30분에 강의 안 돼요. 요건 잠깐. 요 아까 잠깐 이 중국이 말이죠. 이렇게 막 태평양 걸 자기가 다 찾아겠다는 거예요. 제12도선, 제12도선 해가지고 이렇게도 뭡니까? 예? 완전히 팽창선언 거예요. 이건 당장 태평양 걸 장악하는 미국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여일대에 있는 우리 자유주의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 전부 무역량을 통제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통일령 다 내야 돼요. 이런 그야말로 저 장꼬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완전히요. 예. 야, 동서병이 정말 저 지하에서 막 야단칠 겁니다. 네 이놈, 너 그렇게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그 두둑이 맞잖아요. 당연히 맞아야죠. 결론을 가겠습니다. 뭐 결론 비슷하지만 천선 대한민국의 고토간도 상고사에 대한 이건 딱 핵심이 이겁니다. 간도적은 우리 잊혀진 천선 대한민국 상고 고도사의 보고야 보고. 예. 우리 민족의 그 모든 뿌리가 거기 다 있어요. 민족권도 다 있고. 그다음에 간도 수백의 길은 바로 목전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중공편에 가면요, 중국 공산주의 편에 가면요, 영영 간도 못 잡습니다. 남북 통일도 안 돼요. 어떻게 중국에 저 등거리 외교해가지고 갈라놓고 와서 딱 분열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야. 공산은 통일되는 일밖에 없어요. 공산은 통일 바라십니까? 바란다면 그걸 갔어요. 안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중국의 새로운 정체는 다민족 통일과라는 거 이것도 설명이 긴데, 잠깐만 얘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하고 있느냐. 예? 홍삼만 와도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연결돼도 이게 중국의 황한무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엉터리 갖다 붙이고 무슨 아까도 보세요. 저 연나라 때 무슨 저 황해걸 그거 뭐 그게 학술상으로 얘기니까 그런 엉터리를 해놓고 화내지 말라고요. 진짜 그 요즘에 뭐 저 남의 나라 지식정보나 도둑질하더니 역사까지 훔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곧 엄연히 실제였던 천선 대한민족 상고시대의 고조선사를 신화로 폄하하고 우리 상고사를 중국 고조사로 강탈하고 있는 중국 공산정권의 중화문명 원천공정과 동북공정 및 중화문명 선정공정을 반박하고 중공의 천선 대한민국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현 집권 측은 당연히 중공의 패권주의적 정치, 군사, 외교, 역사, 문화, 정책의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며 한국의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의 중국 공산체제 봉쇄 전략에 참여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 CBI든 FFV든 간에 북한을 한미일 동북아 자유세계로 끌어들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체제와 정권 변화의 진영 변화를 위한 대외 정책에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해 중국과 함께 삼불 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영영 우리는 남북 통일도 한다고 간도도 못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가지고 뭐 요건 뭐 제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나머지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의 문장은 글 하나하나가 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원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정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홍익인간 한 6, 7천 년 전에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쓰기 전에 국부론의 사상체계, 가치관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우리나라는 뭐 훨씬 영국보다 역사도 토인비는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상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뻗뜩 떠올라가지고선 그걸 좀 공부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홍익인간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국제경제학하고 미시경제학하고 경제학 원론을 30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홍익국부론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쓴 또는 번역한 책 이게 목록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20세기는 20세기에 비해서 대변혁을 만났습니다. 조직의 틀이 수요자 중심으로 의사결정 방식의 틀이 감성의 지배는 운의 지배로 또 부의 창조 방식이 패시브 인컴으로 네트워크의 틀이 초연결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이한 2013년에 The Accidental Superpower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지정학과 인구 통계학 및 쉐일 혁명을 기반으로 미국의 초강력 패권이 수백 년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여 년 동안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함께 무질서의 시대가 오고 중국의 부상을 가능케 한 그런 조건들이 몰락하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사적 변혁과 위기의 시기에는 다면적이고 총체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 기업, 국가는 황금기를 막기 위해서는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 정신을 일깨워야 하고 여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건국을 1945년에 했는데 이때 전 국민이 국가 발전 원동력으로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봉건 체제와의 단절, 식민지 시대의 여러 가지와 단절을 통해서 새 국민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이때 새롭게 제시된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인적 자본의 근본적 사성은 홍익인간으로 이것이 동서양의 철학적 개념은 물론 유교의 인, 기독교의 박애정신, 불교의 자비심과 살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상생발전 정신과 전 인류의 공동체 사성으로도 손상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체제의 어느 이론도 단점이 없는 그런 이론은 없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당성을 얻고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두터운 증산층 소비가 다시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경제 발전 틀을 적용시키게 되면 정신자원을 발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기틀이 돼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논문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발전 틀에 걸맞는 사고의 틀과 발전 정신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역사들은 왜곡, 조작 뭐 이렇게 해가서 가는데 그거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자전입니다. 자전.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소전에 따른 자연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에 따른 사서 조작, 파기, 왜곡, 해석으로 홍익인간이 지나치게 미흡하게 여태까지 해석되거나 경시돼 왔는데 이 자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홍익인간에 대한 근본적 인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홍익인간의 인가를 좀 보게 되면 뭐 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마와 마찬가지로 널브렁으로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익을 보게 되면 이건 물수, 저 위에 있는 게 물수고 그 밑에 있는 게 받침대로 있는 게 그런 명자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익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받침대가 있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서 그릇 위로 흘러 넘치는 그런 형상에서 넘칠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일이라고 쓸 때 삼수변이 있는 익자하고 같은데 옛날 그 훈음이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익으로 더할 익과 넘칠 일에 두네 개 훈음이 있는데 넘쳐 흐른다 하게 되면은 홍익인간의 의미가 넓고 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넘쳐 메마른 것을 적시고 해가를 풀어주는 것은 결국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생물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홍익인간이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이익이 된다. 그거에서 도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과 인은 보통 동일시하는데 인간은 삼라만성의 대명사로서 속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칠 일로 해석하게 되면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의미도 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좀 보게 되면은 홍익인간의 또 유래가 있는데 홍익인간 유래가 여태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아문에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유래를 밝혔습니다. 홍익인간은 단군세기에 단군의 제3대 왕 가륵에서
그분의 치적을 한 것이 홍도 익중 주 133자인데 그 중에서 홍도 익중 주 인간을 단어화한 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가 아니라 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홍익인간의 이념, 수칙을 내가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먼저 보게 되면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우주관, 윤리관, 가치관을 나타내고 그걸 넓을 일로 넘칠 일로 해석을 해서 하게 되면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서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 신시개천 지도의 내용을 압축한 개념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의 도와 피치자의 도로 이분되어 있고 따라서 홍익인간은 도의 구현이 목적이지 국리민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리민복은 복본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부가 배달의 삼륜도로 임금은 임금도여야 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일 6번째 합일사상이고 7번째가 개척정신과 기술혁신의 동기가 된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칙을 제가 노출했는데요. 태백일서, 환국본기, 환단고기에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익인간에 나오는 절을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념과고 수칙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백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체제다. 둘째, 친소무별. 이건 제가 세석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하무등. 이것도 아마 해석을 제가 안 하셔도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남녀 평권, 노소 분역. 그 다음에 6번째가 진서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백성 스스로 화평과 안락을 누리며 도리에 따른다는. 7번째가 병을 제거하고 원한을 풀어주며 다친 자를 돕고 기우는 사람과 약자를 구제하게 되면 된다. 이게 선정 목표이자 현대 결과이며 현대 복지 행정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선공후사하는 겁니다. 결리 사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9번째, 법과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교화되도록 하여서 대동사상과 사회 동포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 환국 오훈도 이 수칙의 성신불의, 경근불태, 염의 불음, 효순불의, 겸화불투. 이게 단군 3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수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에 따른 분업과 대우를 강조해서 계층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로 야기된 부적합한 정책이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국민 통합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보통 제세2화라는 거하고 같이 통상 쓰이는데, 제세2화는 홍익인간의 사명을 갖고 인간 세상에 머무르며 각자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문명인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체라면 제세2화는 용이라 할 수 있고, 마치 사유재산권 보정이 몸통인 자본주의라는 수레와 영리추구와 자의 경쟁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치인에서
홍익인간은 수기, 제세이하는 치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인 조화를 떠난 도통과 홍익인간은 없다. 도통은 제세이화하여 천지광명환인의 큰 이상을 이 세상에 이루는 홍익인간의 통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우리가 개천절의 개천으로 시작해서 개인, 개지와 하나로 될 때 이루어지는데, 개천은 하늘에서 성인을 보내서 만물을 창조하고 갖추는 거고, 거기 개인, 개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삼국유사 제왕운기에 그 홍익인간 저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실종돼서 망각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가 굉장히 문명국으로 금삭활자로 대량 인쇄한 사사 경쟁이 많은데, 이거를 주위에 있는 명, 왜, 일의 탈취, 소실, 왜곡, 위조됐고, 동이 문화가 그들보다 우월하면 안 됐기 때문에 소실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도 금속활자를 말씀으로 최대의 문명국이라면 역성혁명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 초 고려의 찬란한 문화 역사에 관한 자료가 말살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 환단학회에서 그 세조가 그 수서령을 내려가지고선 많은 역사서를 불살랐다 하는 것은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번 그 회의에서도 이 중국과 일본이 우리 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돼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홍익인간이 다시 등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 대종교 경전의 신사기와 1911년 계연수 선생께서 편찬한 환단곡입니다. 이땐 민족 전책성을 정립하라고 했는데, 순체호 지도로 이루어진 단군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 전책성을 정립하고 단군 건국과 상고사의 부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익인간이 대등장했는데, 좌우 사상적 계급적 대립을 통합하고 새로운 발전된 민족 국가상에 의해 민족의 결속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제국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 요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 다시 부각됐고, 1941년 해방이 되면서 민재 안재홍은 신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는 고조선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 민족 고유의 다사리 사상을 출발점으로 보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려고 하였고, 신민족주의가 한민족 이념에 근거해서 당시 극좌우 이념보다 훨씬 우월한 보편적 가치임을 증명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계로 대중공생 만민공화의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정식으로 체계, 교육법 제1조에 홍익인간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한다고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이 문장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헌법 전문이 문장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헌법 전문이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래서 명시는 안 했지만 그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홍익인간이 정신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왜 1948년이 건국이 의지되는가? 첫째, 제가 생각하기엔 새 국민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뭐 이렇게 망각됐던 홍익인간 이념을 되살려서 우리의 민족 정신으로 환기시켰다. 그다음에 교육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게 1997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2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국 이념인데 우리가 고조선을 이어받는다 그러는데 고조선의 가치관, 우주관이면서 윤리관이고 건국 이념, 통치 이념, 정치 이념, 교육 이념, 예,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물려받았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야 확실하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다시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 통치, 정치, 교육, 윤리 이념의 근간이다. 그 다음에 그걸 교육법, 또 1997년에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로 명시를 했고 헌법 전문에도 행간에 딸려 있다. 두 번째, 이기주의, 향락주의를 거부합니다. 원래 홍익인간은 인본주의인데 요즘은 뭐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홍익인간에서 얘기하는 인본주의하고는 좀 많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 목적 가치를 저해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속성을 지녀서 이기주의, 향락주의를 거부하고 홍익인간은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넷째, 자유주의, 평화주의, 공동체주의를 추구하고 다섯 번째, 소통과 통합의 사회를 의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 정신, 인정, 의사,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 흐름이라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가불의 대립과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요? 일월무사조 제세이와 이건 뭐 일월무사라는 건 햇빛이 사사로이 비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공후사의 윤리구험을 제시하고 여덟 번째, 인간 세상에 널리 인간 세상의 도를 넘치게 해서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다. 아홉 번째, 도와 자연의 흐름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생산과 교육 활동을 주장한다. 열 번째, 일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을 홍익인간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홍익인간은 한국적 인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배달국부터 이어온 한민족 고유 공동체 사상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에서 저기 한 게 전인교육을 하는데요.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홍익인간이라면서 전인교육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역량과 공민의 자질, 민주국가, 인류 공회의 이상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7개 근본 교육 방침이 건전한 실체와 견인 불가의 기백, 애국애조의 독립성과 인류의 평화의 기회,
그다음에 세계 문화 창조 발전의 공헌,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 자유와 책임 및 신의와 협동, 심미적 정서 함양과 여가의 현명한 생활, 건실한 경제 생활. 이게 지금으로도 어디에다 내놔도 세계 어디에다 놔도 이거보다 더 훌륭한 방침을 우리가 도출할 수 어려울 것입니다. 홍익인간상. 첫째, 지도자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한 자기 등 따숩고 배부르자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소양의 전략가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전략가는 우유 창출 취재를 고안하는 사람이고 소선과 대선이 있는데 홍익인간은 대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선은 비정해야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의 가치 지향점은 인간 중심적 사상, 공동체주의, 현세주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와 아주 잘 조화가 된다. 제가 어느 나라든지 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전이 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대답하신 선생님 혹시 미국의 비전은 뭐냐? 예? 리버티, 자유, 라이프, 생명. 그 다음에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행복 추구권. 이 세 개가 미국의 비전입니다. 이걸 작동하게 하는 그러면 체계가 뭐냐? 국부론이에요. 미국의 그 비전을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 그게 1976년 미국의 독립기념회라고 같은 날 제작된 국부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전이 어떠냐? 대한민국의 역대 경제 기적을 이룬 비밀은 이렇게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전 과제는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한국은 지금 4대 강국 사이에 생존해야 하며 평화는 전쟁성의 평화입니다. 비전은 그럼 뭐냐? 불평등을 막지 않고 발전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홍익경제 발전 모형이라고 제가 모형을 홍익국부론에서 제시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잘 살아보세요. 신진경제 달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새 비전으로는 제가 기본 이념을 홍익인간 이념, 핵심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 목표 인류 선진국인 부민덕국. 근데 꿈에 그리는 미래, 이 대한민국의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관행물에서 2030년 국민소득을 5만 달러로 제시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8만 1,000달러, 요거 2050년에,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2012년에 한국이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경제 발전의 핵심은 지금 인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1990년 세계은행이 발견한 인간 개발 보고서는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자산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은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홍익경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작가는 죄송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